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그대의 이야기 타로 심리 상담사 지훈입니다. 오늘은 11월 재회운 제너럴 리딩을 해볼 텐데요. 제너럴 리딩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절대적으로 100%가 아니다라는 거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자, 이쪽 부분은 나의 마음이고요. 이쪽은 상대방의 마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인연수 남아있느냐 요걸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회 가능한지, 우리의 분위기, 상황 등.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와 상대방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과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 너무 만족스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 사람만한 사람을 못 만나겠다. 말로는 헤어져, 짜증나, 꺼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 성향을 갖고 계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홧김에 욱하는 마음에 헤어져, 절로 가, 꺼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어질 때뿐만 아니라 두 분이 만나시면서도 뭐 갈등을 빚는 그런 갈등 상황에 있어서도 상대방 분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내 의견만 조금 더 어필을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상대방 분도 보면은요. 그래, 너와 함께 지냈던 모든 그런 기억들이 나에게는 추억으로 남았다라는 카드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추억은 추억일 뿐 너랑 다시 함께 그때로 돌아가는 건 생각만 해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야. 힘들어, 나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귈 때 너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냥 묵사발을 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이미 약간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분의 상황을 보면은요, 굉장히 좀 쓰잘데기 없는 싸움을 많이 하셨던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쓰잘데기 없는 싸움이라고 하면 연인끼리에 있어서 자존심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근데 그게 정말 감정 소모였고 시간 소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약간 뭐랄까요, 서로가 좀 서로 배려해주는 부분이 많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래, 네 멋대로 해라, 네 꼴렛대로 해라 라고 해서 서로 각자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인연수가 남아있느냐라고 보면 우리는 애초에 인연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기운을 빼앗는 그런 운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재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재회보다는 서로 각자 갈 길을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연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완전히 헤어지는 부분은 아니다. 또 그리고 재회운도 들어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재회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재회운이 있고요. 또 다른 재회운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마주치는 인연도 재회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뭐 어떻게 하다가 술 기운에 전화 오고 연락 닿는 거,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번개 만남 같이 만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재회운에 속해 있습니다. 자, 1번 카드에 들어있는 재회운은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재회운입니다.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 내가 용기를 내서 이분에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래,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라도 좀 해보자라고 용기를 내신다라고 하면 사실 커피 한 잔, 식사 한 번 어렵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만나서 이야기가 잘 되면 좋겠지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요, 내가 너무 욱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욱하는 마음에 헤어지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대방 쪽보다는 내 쪽에서 더 나왔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좀 아이같이 굴었다, 땡깡 피웠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용기를 내서 상대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내 말 안 들어주니? 너 왜 내 마음처럼 잘 안 움직여주니? 라고 되려 화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상대방은요, 더 회피하고 더 숨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용기를 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고요. 그때 나갔을 때는 최대한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의 재회 용기를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이 두 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카드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직장 동료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또는 그냥 동네 친구, 아니면 오래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 아니면 그냥 훅 하고 사귀었었는데 훅 하고 헤어졌다가 그냥 우리 편안하게 친구로 지낼까? 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들끼리는 각자 서로는 좀 편안한 이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의 마음도 보면은요, 사실 이 사람이랑 재회를 간절하게 바란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냥 문득 쟤는 다른 여자가 생겼을까? 또는 다른 남자가 생겼을까? 다른 이성이 생겼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쟤는 연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뭐 연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혼자 문득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생각이. 근데 그때 너랑 지냈던 거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것 같다. 만나려면 만날 수는 있어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 만나려면 만날 수는 있는데 이분도 만나기 위해서 뭔가 큰 노력을 하신다라기보다는요, 그냥 시간에 맡기자.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흘러가도록 냅두자라는 마음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사이를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요, 연인 사이로는 끝났다. 연인 사이로는 운기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게 더 강해요. 하지만 되게 특이한 게 두 분이 재회우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상하게도 조금 시간이 뭐 5년이 흐를 수도 있고 10년이 흐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근데 계속 생각나는 사람들은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이 생각난다 라기보다는요, 그냥 문득 그 친구는 뭐 하고 지낼까? 걔는 뭐 결혼했을까? 걔는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서로가 그냥 문득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그런 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우는 안타깝지만 이분들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친구로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약간 헐리우드 같은 느낌으로 가실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번 카드, 3번 상황입니다. 자, 이 두 분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힘들 때 위로를 받았다라는 게 서로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줬을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외로웠었는데 그 외로움을 이 상대에게서 잘 채웠던,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힘들 때 그냥 부러진 의자가 있어도 거기 앉아버리면 되게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쵸? 그런 상황에 이 상대방을 만나지 않았나, 서로가 그렇게 만나지 않았나라는 상황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믿음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각자 서로 그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 상실감이 좀 컸던 상태로 만났었거나, 뭐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전 사람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힘들 때 서로 두 분이 만나셨거나, 내가 좀 일이 안 돼서 좀 힘들어서 어떻게 막 벼랑 끝에 있을 때 서로 만나셨거나 좀 간절할 때 만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많이 믿지는 못했다. 왜? 어쨌든 우리 어차피 헤어질 사이잖아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나의 마음을 보면은요,
제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도요, 잘 정리를 하자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역시나 내가 너무 멋모를 때 얘를 잘 모르고 연애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이 연애가 끝나고 나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고요. 우리 다시 한번 연애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도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삼켜야만 한다. 왜? 나는 한번 하기로 한 거는 마음을 먹을 거야 라는 생각이 좀 강해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재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그냥 접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요, 아직은 정리 중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정리 중이다, 정리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의 상황에 놓여져 계신 분들도요, 재회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 정리를 하루빨리 끝내자라는 그런 어떤 그런 긴박한 마음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주자라고 해서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다음 연애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4번 상황입니다. 자, 4번 상황에 있어서 재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두 분이 사귀면서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만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신 게 아닌지라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상대방이 이별을 고했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요, 내가 급작스럽게 뭔가 이별을 고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더 큽니다. 이유인 즉슨 내가 좀 상대방의 연락이나 이런 부분에 만족을 못했다라는 게 너무 커 보여요. 상대방도 일을 할 수도 있고 본인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지 않았나라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타로를 볼 때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 내담자 말만 듣고 이야기만 듣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내담자님이 100%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속마음이 어떤지, 두 분의 성향이 어떤지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요, 내담자님들에게 이거는 선생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약간 팩폭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상대방 같은 경우는요, 왜 헤어졌는지 잘 모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연애 초반이었다, 지금 이런 일이 처음이다 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 분도 나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지만 왜 헤어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어도 화가 나더라도 그냥 참고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화는 되게 많이 난대요. 화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그래도 나는 너한테 표출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도대체 왜 헤어져야만 했냐? 네가 왜 나한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느냐? 라는 걸 수도 없이 이분은 좀 곱씹는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이분에게 손을 내민다라고 한다면 이분도 역시나 한 번 정도는 이해해주고, 그래 알겠어, 화난 마음을 꾹꾹 참으면서 다시 받아줄 용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두 분이 그렇게 만나시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도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나의 잘못에 의해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이 연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남들은 얘기하지만 스스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일이고요. 서운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 서운함을 화를 내거나 이 상대방을 시험하려고 헤어지자라고 내뱉는 거는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정도 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통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두 분 사이가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조금 고쳐야 한다. 이거를 꼭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헤어진다고 한들 또 다음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그 전 연애를 끌어안고 가실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쓸모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두 분 재회를 하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좀 나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5번째 상황입니다. 왜 헤어지셨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카드를 펼치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가 헤어진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직시가 잘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 직시가 안 되는 거 좋죠. 왜냐면 우리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진 줄도 모른다. 현실 직시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서로에게 좀 간섭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더 상대방을 간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리워 죽겠고 한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나만 얘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상대한테 오지랖을 부리게 되고 간섭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 분은 사실 나한테 간섭을 하고 강요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는 네가 좋아서 사귀는 거야. 별로 그런저런 이유가 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내 입장에서는 이분이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고 나 얘랑 사귀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제3자로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우리 내담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아이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나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좀 내려두시고 상대를 그냥 상대로만 그대로 상대에 있는 그대로만 보셔야 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은요. 서로 누가 먼저 연락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수요일 내에 또는 조금 더 기간이 걸리더라도 이 두 분은 아직 헤어질 때는 아니다. 재회 운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다시 만나신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부터 재정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상대를 그냥 그 상대 자체로만 보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고 조금 더 성숙한 연애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